특검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국정원장 그리고 전직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역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 예.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국정원까지 이제 특검이 칼날을 들이대는 모양새인데 전 국정원장의 집입니다. 네. 이게 사실 블랙리스트 작성 얘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 정무술수에서 작성해서 교육문화수석실로 넘겨서 문체부로 갔다. 이 와중에 국정원이 아마 동원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어떤 혐의를 잡았는지 그것 때문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죠. 네. 즉 이 블랙리스트란 게 어떻게 보면 진보 인사, 보수 인사, 정치적 성향들을 갈라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밑바탕되는 보고 자료를 국정원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냐. 즉 국정원에서 반정부 인사를 추려서 보고하는 형태. 그래서 블랙리스트로 나온 게 아니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거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반정부 인사를 보고했다고 보도됐고요. 동아일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추가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청와대는 그 내용을 하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이병기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은 절대 아니다 얘기하는데 이정훈 편집위원은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 사건을. 네. 미르재단이 있죠. 미르재단 성격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그 문학계에 조금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은 건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많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만드는 걸 선뜻 동의하고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만들게 한 거는 네. 우파 문학인들을 예술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하면서 네. 솜씨 없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누가 좌파냐 해서 명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부서에서 동원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역할을 한 게 국정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기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돌아다니다가 세고 하고 그다음에 실무부서는 문화체육부고 하니까 시끄러웠던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최순실 사건이 터져나오는 게 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르재단 만들어서 좀 이렇게 반진보적인 세력들을 키워라 했고, 거기서 명단 뭐 하다가 솜씨 없이 하다가 쭉 세가지고 이제 이렇게 난리가 벌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팩트 관계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네. 지금 2014년 6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취임할 때죠. 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같은 때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는 건데 유진용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고 네. 불렀잖아요. 네. 다 품어서 가자. 이번에 대통령이 신년 인사할 때 네. 그거 다 품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문화예술계의 진보 성향의 여러 문화예술인들도 우리가 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안고 가자고 해서 유진용한테 그걸 맡겼어요. 네. 그래서 허태열 비서실장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네. 2013년 8월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와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유진용 장관이 2014년 1월에 대통령한테 독도 요청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저한 1년 전에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가세요 했는데 2, 3개월 소강이다가 다시 이제 김기춘 실장이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네. 블랙리스트가 계속 확대가 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유진용 장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통령께 항의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경질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게 1만여 명까지 늘어나 버렸죠. 그래서 이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 때 본인이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국정원에는 조난 자료로 해서 문화예술인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성향을 정리한 자료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그걸 제공했다면 정말 문제고 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또 국정원의 아이오 정보관들이 문체부에 출입을 하면서 네. 문체부 관계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전화 문자도 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는 조금 있으면 네. 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네. 문화 융성을 강조하던 이 정부가 네. 문화의 획일성 우리 편 내 편 딱 갈라가지고 문화의 획일성을 쭉 밀고 나간 거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보기관 속성상 아마 파기가 됐거나 안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병기 전 원장, 네. 그다음 실장 댁을 압수수색한 건데 네. 아마 그건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블랙리스트 연결고리가 청와대 국정원 네.
또 문화체육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고리가 참 흥미로운 게 바로 앞전에 그 화면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네. 국정원에서 총괄하다시피 했던 네. 이병기 원장이 공교롭게도 청와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서 과연 그 업무를 완전히 손을 뗐을까? 그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 업무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당시에 청와대 그때 이병기 국정원장의 카운터 파트를 했던 사람이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네. 그 조윤선 정무수석이 공교롭게도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하던 블랙리스트 작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가서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청와대와 국정원과 문화체육부 간에 과거에 했었던 블랙리스트에 했던 주요 네. 핵심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안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 결단컨대 난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조윤선 현 장관도 100번을 물으셔도 난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소영 전 비서관은 또 있긴 있었다, 하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수사를 통해 가려지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가 너무너무 달라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그 과정이 굉장히 씁쓸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8번째 소식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번째 소식 순위 보겠습니다.